아직 해외에 비하면 국내 전기차 개조 산업은 미비한 상태인데요. 국내 전기차 개조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차량 IT 융합산업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자동차 부품연구원 신혜경 센터장은 전기차 개조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법제도의 장애 요인을 주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조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민간 주도하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별로 미국은 자동차 회사들이 핵심 사업자로 참여해 승용차부터 트럭, 그리고 버스 시장까지 활발히 개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럽의 경우 부품에 대한 개조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사업 영역을 지역 중심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지역 위주에서 산학연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전기차나 미니택시, 스포츠카를 개조하고 교육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조 전기차 업체가 스몰 헌드레드 협회에 등록하도록 해 부품 판매와 인재 육성,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이런 협회가 없고 체계적인 표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단발적 접근이라 구조적으로 활성화가 어렵고 개별 기업의 임의 개조가 가능해 안전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5년 이내 연식의 자동차만 개조가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적인 규제와 복잡한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전기차 개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차량 IT 융합산업협회 배효수 국장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는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그리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한 요소를 꼽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 자체가 부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과 디자인 등에서 차별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표준 개조 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 개조를 지원해 수요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활성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기차 개조는 현재 비용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며 클래식카에 대한 수요를 활용해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안을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개조 자체가 하지 말라는 법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법 제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금지 조항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개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법 제도 정책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개조 산업을 이렇게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을 만큼 법 제도가 사실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 제해 요인을 좀 바꿀 수 있는 개선 정책, 법제도 개선이 우선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개조 출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조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어진 전기 상용차를 위한 구조 변환 범용 표준 모델 및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전기차 개조를 위한 핵심 부품과 그런 부품 키트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현재 한국은 해외에 비해 전기차 산업이 걸음마 단계라며 파워프라자나 파워테크닉스 같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용 전기 개조차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범용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과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등 관련 정책들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기술 개발 측면에서 비표준화와 고가의 가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잔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비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택배차를 선정해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고주 변환과 통신 프로토콜 차량 성능 시험, 부품 인증 프로세스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표준안을 만들어 전기차를 개조하려는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자동차 튜닝 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필수 교수는 절차가 복잡한 국내 자동차 관리법 구조 변경 제도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튜닝 시장을 비롯한 자동차 개조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문제라며 튜닝 전문업소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환경차를 비롯한 개조차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책과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다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R&D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고 실질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융합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지원이나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각 부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 컨트롤 타워에 대한 것이 부재되어 있다.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걸 못 모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전기차 개조협회 등 협회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산학연과 직접 협력을 통해 개조 기술 개발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연비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인증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정책 마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실행을 통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부터 돌려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